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이올로 강사입니다. 네. 저는 3학년만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올해 수능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수업 안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런 사람이고요. 지금 하는 학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하는 학원이 좀 많긴 한데 올해 제가 수업했었던 모든 학원에서 모든 과목에 걸쳐서 저보다 많은 인원을 가르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에서 제가 가장 많은 학생을 가르쳤고요. 네, 이런 거 싫어하시죠? 네. 그래서 2년 전까지는 이투스 온라인도 했고요. 뭐 전국 단위 모의고사, 그리고 뭐 경기 외고에서 수업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우선은 영어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는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올해 수능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문제에 대한 난도가 어렵다라는 이 기준점을 정답률 50% 이하에 대한 문항이 몇 문항이 있었는지를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EBS를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총 12문항입니다. 12문항이 어느 정도에 대한 위치를 갖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6월과 9월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6월이 지나치게 어려웠잖아요. 1등급이 1%였어요. 그럼 반에 몇 명이에요? 어머님들?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6월이 좀 어려웠고 9월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영어는 2022학년도부터 EBS 연계가 폐지됐습니다. 이게 발표는 지금 EBS 연계가 50%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0%라고 이야기하는 건 소재가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은 아예 다르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문이 다르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학생들이 수능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EBS 연계는 빵프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기점이 22학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된 게 1등급의 비율이 5% 이하에 대한 것을 체크를 좀 했는데 들쭉날쭉해요. 어떨 땐 1%고 어떨 땐 15%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난이도는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건 4에서 6,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한국사 시험처럼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작년 9월 모의고사 전에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영어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시 문항이 몇 가지가 좀 세팅이 됐었는데, 킬러 문항은 당연히 배제가 안 됐습니다. 킬러 문항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뭐 이 정도의 호흡을 갖고 있는 문장들은 없애겠다.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좀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진지하셨구나. 알겠습니다. 킬러 문항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 수능에 대한 것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오답률 탑5에 있는 문제를 갖고 왔는데, 영어는 만점에 대한 이슈는 없죠. 그러니까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세 문제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문제는 틀려도 괜찮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세 문제에 대한 것을 틀린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정답률 네 번째 문제부터는 싹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42문항을 다 맞춰야지 1등급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초점에 대한 것을 오답률 네 번째 문제에 초점을 좀 삼으시면, 우리가 1등급을 맞추려면 오답률이 62%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률 38% 이상의 문제는 다 맞춰야 됩니다. 괜찮죠? 이게 올해 수능에 대한 관점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작년 수능이랑 올해 수능은 지금처럼 정답률 네 번째 문항에 대한 정답률의 빈도가 똑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퍼센트가 똑같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웠던 6월 모의고사는 오답률 네 번째에 있는 문항이 무려 77%예요. 그러니까 정답률 23% 이상의 문제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4번에 있었던 평가원의 시험에 대한 이 42문항을 싹 다 맞춰야지 1등급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어가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좋겠는데 막상 3학년이 되면은 영어는 한정된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못 쓸 거예요. 왜냐면 국어도 하셔야 되고 수학도 하셔야 되고 탐구도 하셔야 되고 정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질문 하나만 전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자신 있으시네요. 자신 있으시네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강사를 시작한 첫 해가 2013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내신 강사로 당연히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4주에서 5주로 끝났어요. 내신이. 근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보통 6주에서 8주를 대다수의 학원들이 좀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수능에 투입하지 못하고 또 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수능에 대한 공부를 했다라는 게 기출문제의 한계로 그냥 국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수능을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를 좀 나눌 거냐면 수능에만 나올 것만 할 겁니다. 됐을까요? 내신이랑 수능 영어는 철저하게 다른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중요한 가정법이라는 파트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시제 문제 또한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큰 작업은 내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데 수능에서 중요하게 안 다루는 부분들을 싹 다 걷어내는 게 1차 작업이에요. 우리가 안 나오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뭘 좀 할 거냐면 기출문제가 다 물론 기출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모든 기출문제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수능에 대한 것을 올해까지 쭉 문제를 푸는 건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재작년에 있었던 기출문제도 지금 트렌드에 안 맞을 수 있고요. 옛날 기출문제지만 지금 트렌드에는 맞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모든 기출문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기출문제를 선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출은 지금 풀어야 되고 이 기출은 지금 트렌드에 안 맞으니까 버려야 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시간을 최대한 아끼려고 할 겁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신에만 중요한 것 싹 걷어내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미 없는 것들도 걷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뭐 보여드리겠지만 뭐 교재나 우리가 숙제로 제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체 제작 컨텐츠를 쓸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수능 영어는 내신 영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태도의 교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떠한 연결사가 나왔을 때 단순하게 그냥 나열의 연결사가 나왔을 때 그냥 나열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열의 연결사가 나왔을 때 학생들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능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기본 쌓으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 시험 있습니다. 단어가 안 되고 영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이 일요일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수업은 9시 30분에 끝나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재시험이 있는 학생은 재시험을 남겨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안 되면 다음 날에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도 만약에 안 되면 다다음 날에 또 불러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끝나야 돼요. 이건 끝나야 돼요. 이게 단어를 안 외우고 뭐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은 너무 오만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관점, 복습 테스트도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면 그 일주일에 대한 복습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는 좀 철저하게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책은 기본적으로 뭐 전지문 분석서 이런 거 나와 있고 손필기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거는 이미 뭐 작업이 많이 된 상태라서 요거는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주간지가 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 주간지는 기출문제랑 자체지정 문제, 이거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를 통해서 양과 기본을 다시 한번 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할 게 있고, 내일 할 게 있고, 모레 할 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져 있는 것 또한 스케줄표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써서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좀 무서운 말 있죠? 성적 게시. 저는 모든 학원의 학생들을 석차를 1등부터 끝등까지 학원에 다 붙여놓습니다. 다 붙여놓는, 죄송해요. 다 붙여놓는데,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게, 닉네임을 받을 겁니다. 닉네임을 받을 거라서, 그냥 닉네임으로 할 거라서, 이거 자기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 석차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이 제가 이 석차가 딱 나오고 나서 바로 제 밴드에다 올려드리는데, 그럼 학생들이 이게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이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예민해져야 돼요. 내가 오늘은 17등인데, 다음 주는 11등이야. 이걸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경쟁하고 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감으로 내가 나아지고 있어 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하면서 자신감이 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께 성적은 4가지가 전송이 될 건데요.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한 단어랑, 두 번째 복습 테스트, 세 번째 주간 모의고사, 그리고 네 번째가 성적에 대한 것, 네 번째가 이제 숙제 검사에 대한 것, 이렇게 4가지가 400점 만점으로 산출이 되는데, 어머님께서 보셔야 되는 건 단어랑 복습이랑 과제, 이거 3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제 모의고사의 성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지금 실력이잖아요. 단어랑 복습의 성적이 나오면 모의고사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이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의 성적을 위주로 보시면 학생들의 변화의 추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나오는 것만 하겠다. 두 번째, 기본을 쌓겠다. 세 번째는 개별적인 약점 공략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생은 빈칸만 틀린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지문에 대한 단락 구조를 인식하지 못해서 틀린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공통과제예요. 제가 수업하는 모든 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과제이고요. 개별과제는 모든 학생들이 다르게 받는 개별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바로 배부가 됩니다. 이거의 토대는 제 모의고사가 매주 과제로 이루어지고, 이 과제를 통해서 분석해서 1대1 개별적인 오답 노트, 그리고 약점 분석에 대한 자료, 이렇게 2가지는 개별적인 자료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드백이 꽤나 깔끔하고 길게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이번 주는 뭐가 잘 됐고, 이번 주는 조심할 게 뭐고, 다음 주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조교선생님들께서 하나씩 굉장히 친절하게 써줄 겁니다. 피드백을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학생들이 연약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어. 넌 훌륭해. 넌 소중한 아이야. 그렇지 않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주 확인을 좀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해요. 조금이라도 더 해요. 그래서 개별적인 피드백은 당연히 1대1로 당연히 달려있는 거고요. 당연히 모든 학생이 다 다른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에 대한 이야기는 자료집에 보시면 3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 주차별 학습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문법이랑 독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문법은 정말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독해 위주의 수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각각의 주차에 어떠한 단어가 배부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제가 배부되는지가 다 쓰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1, 2월이 개인적인 생각은 기출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 2월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기출에 대한 것 선별하고 개념 정리하고 태도 확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평가원 문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야기하는 하프 모의고사하고 주간 모의고사 이거 두 가지는 연구실에서 세팅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보지 않았었던 문제이고요. 얘는 평가원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가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체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수강 후기가 있는데 그 4에서 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수능이 끝난 당일날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준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그 이게 저를 처음 보시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 수강 후기의 이야기를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래도 조금은 드러날 것 같아서 제가 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강 후기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그 이름을 외워서 놀랐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뭐 100명이면 2주면 다 외워요. 의식화 시켜서 외웁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야, 뭐 너 이렇게 당연히 안 불러요. 무조건 이름 부르게 되고요. 제가 여름에 특강 했을 때도 학생들 당연히 이름 불렀어요. 그래서 특강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학생들한테 책임감 갖고 있고 학생들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지 않아요. 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빡빡하게 외울 거예요. 빡빡하게 외울 거예요. 일주일만 해도, 일주일은 안 돼요. 2주 정도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압박감을 갖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제가 설명회를 길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좀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현장은 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오래 수업했던 학원은 뭐 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릴 때마다 약간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있는데 이게 그 이 주변에 그 학원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경쟁 학원이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그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영어를 주 2회 이게 좀 익숙해져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 정예 이거를 좀 좋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우선은 주 2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시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 1회로 충분해요. 충분해요. 정말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세팅을 좀 할 거고 소수는 학원에서 정예가 될 수 없어요. 소수는 정예가 될 수 없어요. 그 지금은 기출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이 사실상 꽤나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소수는 그만한 자본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수 정예를 노릴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게 그냥 뭐 제가 좋아서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 눈앞에 보여지는 성적이 올라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고요. 성적이 오르니까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것을 지금처럼 뭐 수가 많다라는 것보다 성적이 오르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 현장에서 지금 마감인지 그리고 왜 잘 되고 있는지를 매주 증명하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